관계심리학 한계 침입자. 제목 한계 침입자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가? 부재관계 심리학에서 본 감정적 경계 이해하기.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경계 안에서 살게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 상담사 정연미입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한계 침입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한계 침입자 리먼. 인트루더는 감정적, 심리적, 개인적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죄책감이나 책임감 혹은 혼란을 느끼게 만들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정의 데퍼니션. 한계 침입자 리먼 인트루더 혹은 경계 침입자 바운더리 인베이더란 상대방의 감정적 앤드 심리적 개인적 경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침입하여 상대방이 죄책감, 책임감, 혼란을 느끼게 만듭니다. 한계 침입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당신의 개인적 한계 시간, 감정, 자율성 등을 인식하거나 존중하지 못한다.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같은 감정적 전술을 사용해 당신이 따르도록 만든다. 자신의 행동을 사랑, 관심, 도움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침입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한다. 심리적 작동 원리 사이컬라지컬 메커니즘. 한계 침입자는 주로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자기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거나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해줬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그냥 도와주려던 거야. 이런 말은 피해자에게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를 일으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좀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 결국 상대는 자신의 한계를 세웠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한계 침입자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도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타인의 내면에 자기 비난 회로를 작동시키는 심리적 조종 방식입니다. 3. 주요 유형 카먼 타이프스. 1. 감정 조종형 이모셔널 머니뷸레이터. 죄책감이나 연민을 이용해 상대를 굴복시킨다. 2. 과도한 도우미형 오버마이너스 헬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상대의 통제권을 빼앗는다. 3. 피해자형 빅텀 타입. 스스로 무력한 척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4. 비판자형 크리틱. 상대의 경계를 이기적이거나 약함으로 비난한다. 이제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우리를 갉아먹는 감정적 과장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한계 침범자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한계 침범자의 감정적 과장 전술.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그림자. 경계 침범자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감정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왜곡하여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죠. 1.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과장된 고통 호소. 경계 침범자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을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자신의 사소한 말이 마치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한 것처럼 느끼게 되며 과거의 노력을 상기시켜 심리적인 부담감과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2. 침묵과 한숨 무언의 압박.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망감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약속을 어겼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한숨을 크게 쉬거나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식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는 괜찮지만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심한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비난이 없어도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는데?
과거의 희생 강조. 상대방은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 과거에 했던 희생이나 노력을 과장하여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 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와 같은 말들이죠. 여러분은 과거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지금 요구를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4.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 암시.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과장하여 암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압력을 받도록 합니다. 내가 이번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정말 내가 실망스러워처럼 직접적으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여 불안감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5. 나는 워낙 감성적이고 여려서. 자신의 취약성 과장.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나는 워낙 감성적이고 여려서 이런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아. 내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할 텐데라는 표현은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극대화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전술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경계를 침해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수와 상상 속 실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 침범자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자신이 경계를 침범당했던 사람들도 경계 침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계 침범자들의 감정적 과장 전술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기원과 패턴 오러진즈 언드 패턴즈. 많은 한계 침입자들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 경계가 존중되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사생활이나 감정 영역을 침범했던 경우,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무례하거나 나쁜 행동으로 여긴 환경.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까움 경계 없음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내면화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5. 한계 침입자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 이펙트 안더 타겟. 한계 침입자와 함께 있으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죄책감 또는 불안감, 감정적 탈진 이모셔널 이그조스천, 싫다거나 안 돼요라고 말하기 어려움, 자아 정체성 또는 자율성 상실. 이 현상은 종종 경계의 침식 바운더리 이로전이라고 불립니다. 6. 대처 방법 How to deal with remote intruders. 한계 침입자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지른 실수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실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보상 메이크업보다도 실제 BS, 상상된 잘못일 BS, 이매전드 미스테이크스의 구분에 있습니다. 한계 침입자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의 첫걸음은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무엇이고 상대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동에 이름 붙이기.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경계 침범임을 인식하라. 둘째, 사랑과 죄책감을 분리하라. 사랑하면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명확하고 차분하게 한계를 표현하라. 변명하지 말고 짧게 단호하게. 넷째, 당신의 한계를 정당화하지 말라. 경계는 허락이 아니라 선언이다. 다섯째,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라. 건강한 사람은 아니요를 존중하지만 한계 침입자는 저항한다. 7. 핵심 통찰 키 인사이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혹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한계 침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거절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한계 침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계 침입자가 나쁜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우리 경계를 침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한계가 다른 한계 침입자들에 의해 무시당하며 자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계 침입자가 반드시 악인이 아니라 종종 학습된 패턴의 반복자임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경계 침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은 의도적 통제뿐 아니라 배운 관계 방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가까움, 경계 없음이라고 착각하며 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 경계를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은 가까움이 곧 경계가 없다는 뜻이라고 착각하여 타인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8. 마무리.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거절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상담사 정연미